지금 뭐야 저거? 맥주? 선물 받아. 아 네, 고생했어. 만약에 네가 나야. 그리고 내가 패션 원로야. 그러면 나는 옛날에 궁금한 게 엄청 많았거든. 고생해. 아니 고생했어. 아 지금 벌써 취했나? 그래서 물어보고 싶은 게 엄청 많은 거야. 그때 이건 어땠어요? 그건 뭐였어요? 막 이렇게. 그리고 네가 혹시 어떤 2000년대가 됐건 그때 패션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면 내가 그걸 뭔가 대답해 줄 수 있는 거랑 그걸로 뭔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패션 라디오처럼 진짜 옛날 이야기지? 좋죠. 그런 거. 이게 마침 그러니까 그런 얘기하면은 일본 디자이너들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일본 가시기도 하니까. 형님이 완전 패션에 우리나라 이제 패션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고 일본에서 패션이 뜨기 시작한 게 거의 90년대, 00년대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우리나라의 패션 부흥기가 언젠지 모르겠는데 네. 내 시대 전에 그러니까 나도 그 역사적인 부분을 사실 정확히 모르긴 한데 나도 궁금해서 되게 많이 물어봤었어. 우리나라 패션이라는 게 정말 언제 들어왔냐? 그러니까 오히려 내가 더 다른 사람들보다는 좀 내가 거기에 관심이 있어서 많이 옛 사람들한테 많이 물어봤기 때문에 그 내가 들은 말이 사실이라면 어느 정도 좀 알고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긴 한데 그 아무래도 내가 직접 겪은 게 아니다 보니까 좀 뜬구름 같아.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패션의 뭐 한국에서의 옛날 뭐 굳이 태동은 맞춤복 시절, 그러니까 패션의 중심이 명동이었던 시절 그 시기에서 내가 이제 클 무렵에는 이제 강남으로 이동됐고 그리고 더 이상 맞춤복의 시대가 아닌 시대가 되었을 때 그때부터 이제 브랜드가 나온 거지. 뭐 한때 한국에서 엄청 어른들이 좋아했던 뭐 조다씨, 뭐 행텐, 뭐 그런 브랜드들이 막 이렇게 나오고 해외 어떻게 보면 다 해외 라이센스거든. 그러니까 리바이스, 쌍마표, 쌍마, 리, 랭글러 이런 것들이 라이센스로 들어오고 하던 시절이 이제 나보다 우리 부모님 세대가 이제 그런 것들을 겪어가지고 어떤 패션 멋쟁이들이 뭐 이런 걸 입는다 하는 그런 게 있었던 시기가 있었고 근데 그거를 이제 지금 돌아보면은 사실 뭐 어떻게 보면 역사적 자료로서 그냥 그게 패션이다라고 하면 할 수 있지만 사실 패션 아니지.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그때 친척들에게 선물 받은 옷들이 막 리, 랭글러 막 이런 거였는데 그게 막 들어오니까 이게 좋은 거다, 예쁜 거다 그랬었고 그게 패션인지 아닌지 사실 모르죠. 이제. 그치. 그때는 패션으로서 그걸 입었다기보다 이게 그냥 미국에서 들어온 어떤 신문물이다라는 거에 그걸 입는 것만으로 그러니까 그게 핏이 어땠던 뭐 컬러 믹스가 어때 이거 상관없이 그거를 입는다는 그 브랜드를 그쵸. 몸에 걸쳤다는 것만으로 이미 멋있는 거야. 형님이 그러면 20살 때 00년인가?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뭔가 옷을 막 사시고 막 더 그랬을 거 아니에요? 사람 대학생 되면은. 내가 막 사서 난 그 갖는 걸 엄청 좋아했어. 중학교 때 뭐 그 유명했던 그러니까 막 우리 어린 아이들이 혹은 그 뭐 대학생 형들 어른들도 갈망했던 그때 그 브랜드들 데님 브랜드들 뭐 리바이스, 게스, 캘빈 클라인, 마르테 프랑스와 저버를 필두로 뭐 베이직, GV, 스톰, 닉스, 뭐 보이 런던, 겟뉴스드 되게 많았지 브랜드가. 그때가 난 패션 부흥기였던 것 같아. 그때는 내가 열광했던 시기여서 그럴 수도 있는데 사춘기였으니까 그때는 옛날 회사 어르신들 말씀 들어보니까 그때는 브랜드를 런칭하면 무조건 그냥 돈 쓸어 담는 거였어.
물론 뭐 런칭하는 게 뭐 쉬운 일 아니고 엄청 뭐 많은 일이 필요하겠지만 그때는 어떤 브랜드가 나타나기만 하면 뭔가 계속 새로운 게 없나? 라고 이렇게 막 계속 소비자들은 찾고 있으니까 새로운 게 런칭만 하면 빵 이렇게 되는 거야. 그때 이제 너무 잘 하셨던 분이 홍선표라는 사람인 거지. 닉스 만들었던. 아 우리나라에 음. 닉스가 우리나라 브랜드예요? 응? 닉스가 우리나라 브랜드? 음. 아 그래요? 음. 저 몰랐어요. 닉스가 오히려 그러니까 뭐 캘빈 클라인이나 게스가 엄청 핫했거든. 네. 닉스가 엄청 핫했는데 지금. 닉스는 더 핫했지. 근데 닉스는 한국 브랜드인 척 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해외 브랜드인 척 했었어. 저 그래서 방금 그런 질문을 했나봐요. 근데 아무튼 해외 브랜드, 한국 브랜드야. 한국 브랜드. 닉스 같은 브랜드를 잘 유지했으면 그나마 뭐 일본으로 따지자면 뭐 에드윈 정도가 됐을지도 몰라. 그런 어떤 데님에 대한 진정한 열정이나 철학 이런 것보다 그냥 브랜드. 아니 한국 패션 회사의 대부분들은 자기네들이 이 그 우매한 대중 그 타짜의 평경장 아저씨 이름이 뭐지? 백윤식? 백윤식 아저씨가 뭐 민중들은 개 돼지입니다 이렇게 말하잖아. 그 내부자. 내부자들에서. 내부자들. 그때는 개 돼지들한테 이렇게 던져주면 막 우와 해서 막 사는 거 있잖아. 그런 식이었어 패션이라는 게. 뭐 자기가 되게 선구자이고 뭐 그 당시에 이제 막 해외를 많이 들락날락거리는 사람이 많이 없다 보니까 좀 보고서 비슷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되게 멋있게 뭐 되게 카리스마 있게 잘 포장해서 하면 사람들이 막 들끓어 오르거든. 쉽게 그렇게 만들 수도 있었고 그때 그 소위 말해서 디렉터라고 하는 사람들을 아니지. 그걸 또 쉽게 했다라고 하면 이제 그분들은 이제 아니라고 할 수 있겠지만 환경적으로 되게 좀 쉽게 풀 수 있는 부분이 많았으니까. 그러니까 돈이 잘 돌아가는 시기에 브랜드를 런칭했다는 거는 좀 다른 이제 경쟁도 없고 좀. 그렇지. 근데 왜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이렇게 조금만 설탕을 넣어줘도 와 너무 맛있다 이러면서 이제 막 먹는 거지. 약간 깃발꽂기 싸움이었네요 패션계에. 내가 먼저 브랜드 만들어서 깃발 꽂으면 이렇게 돈이 되는 거지. 그때는 그랬지. 그걸 빨리 한 게 오히려 대단하긴 한데.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하기만 하면 이제 돈이 되니까 회사 가치가 이렇게 올라가고 팔아먹고 그럼 브랜드가 그냥 끝나버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개나 소나 다 입게 만들어서 이 피를 뽑아서 더 이상 이렇게 빨리지 않을 때까지 피를 다 뽑고 그럼 브랜드가 걸레짝이 되잖아? 그럼 그걸 팔아. 그러니까 브랜드의 가치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던 시기였던 것 같아. 그러네. 그러니까 산업적인 발달이 먼저지 사실 패션에 대한 발달이 먼저가 아니었던 시기가 네요. 맞아. 그냥 예뻐 보이는 걸 먼저 소개해서 좀 대단해 보이는 것처럼 해서 돈을 쫙 벌고 그 브랜드의 가치나 이런 그러니까 유지에 대해서라기보다 이걸 그냥 쫙 최대한 빨아당겨서 돈을 많이 버는 거를 목표로 했던 것 같아. 모든 브랜드들이. 그러니까 장수하는 브랜드가 없잖아. 국내 브랜드 중에. 그 뭐 국내 브랜드는 그렇고요. 뭐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패션에 좀 더 빠른 곳은 일본이긴 하잖아요. 형님이 일본을 처음 갔을 때 무슨 옷을 보러 다니셨어요? 처음 나? 갔을 때. 내가 처음 갔을 때는 다 디자이너였지. 그러니까 일본의 자국 브랜드 중에 내가 2000년대 초반에 일본에 갔을 때는 꼼데, 그러니까 레이가 쿠보, 이세이 미야케, 주냐 와타나베,
막 겐조는 좀 풍이 다르긴 했지만 아무튼 몇몇 일본 디자이너. 그리고 지금은 사라졌지만 뭐 마사키 마츠시마 뭐 또 뭐가 있었나? 아무튼 유럽 진출을 꾀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1세대 일본 디자이너들 뒤를 잇는 사람들이 막 파리 진출이나 유럽에 이렇게 막 진출해서 쇼를 하는 브랜드들이 조금은 있었지만 막 두각을 두각을 뭐 모르겠어. 그러니까 일본 고객들도 그때는 유럽 브랜드를 훨씬 좋아했어. 그러니까 뭐랄까, 그러니까 디오롬무의 최대 시장이 일본일 수밖에 없는, 그때 일본의 구매력은 엄청났어. 유럽에서 100만 원에 팔면 한국에서 한 140에 팔아. 근데 지금은 그런 가격 경계가 좀 무너졌잖아. 직구를 할 수 있고 막 이러니까 웬만하면 가격을 최대한 비슷하게 맞추려고 하잖아. 근데 일본도 옛날에는 비싸게 팔았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마르지엘라 유럽에서 사면은 바지가 35만 원인데 일본에 가면 55만 원이야. 근데 사. 왜냐면 걔네한테 55만 원은 그렇게 비싼 가격이 아니었어 그때는. 경제 강국이니까. 그렇기도 했고, 유럽 애들이 생각했을 때 이 정도 가격이면은 사람들이 이거 옷 못 사는데 하면서 가격을 되게 다운 시켰는데, 그게 일본 애들한테는 되게 합리적이었던 거야. 그래서 자국민 디자이너 브랜드를 어느 정도 이 가격에 주고 사느니 해외 브랜드 산다의 풍조가 더 컸었어. 던 것 같아. 내가 정확히 다 일일이 대고 물어보진 않았지만 내가 봤을 때는 일본도 가격을 좀 업해서 팔았거든. 그래서 내가 일본에 갔을 때랑 유럽에 갔을 때랑 그러면 그냥 유럽 갔을 때 사야겠다, 약간 이런 느낌이었거든. 지금은 안 그래. 지금은 글로벌 가격이 어느 정도 비슷해. 그리고 일본은 좀 더 싼 편이야. 왠지 모르겠는데. 근데 아무튼 일본의 구매력이 워낙 크다 보니까 그때는 완전 뭐 유럽의 모든 뭐 파리, 밀란, 런던, 뉴욕의 모든 컬렉션들이 일본 바이어가 최고 그거였지. 일본에서는 바잉량이 장난이 아니니까 다 사버리니까. 형님은 그런 디자이너들을 그럼 어떻게 알고 가서 찾아보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2000년대 초반에 네. 2000년대 초반에 인터넷이라는 게 없진 않았는데, 있죠. 그때는 커뮤니티, 패션 커뮤니티 그런 거 같다. 나도 잘 모르. 난 그런 커뮤니티나 이런 거 잘 모르니까. 근데 커뮤니티 그런 거보다 매거진, 우리 때는 매거진에 뭐 만약 컬렉션을 어디서 했다라고 하면은 이제 지금도 약간 별책 부록처럼 주잖아. 있죠. 그 학생들은 거의 다 그걸 봤지 그냥. 그걸 보면서 이번에 갈리아노는 이런 쇼를 했구나. 인터넷으로 보는 거는 조금 2000년대 2004, 5, 6 이 정도였고, 그거보다 더 초반에는 책으로만 볼 수 있었어. 지금도 갭 익스프레스라는 책이 있거든. 아니면 갭 익스프레스 말고 다른 또 컬렉션 책이 있어. 책이 거의 막 A3만한 사이즈 책이 있어. 룩북이나 런웨이 이런 것들을 보여줘야 되니까. 그러면 그것도 일본 거였는데, 그러면 그 책이 쇼가 끝나면은 그 책이 한두 달 뒤에 나와. 그럼 이제 회사에서는 그 책을 정기 구독해서 사다가 보면서 해외 컬렉션을 흉내냈던 거야. 그럼 그때 알아서 이런 디자인들이 일본에 있구나, 나도 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가고 그러신 거예요? 뭐 그거를 모르겠네. 일본에 갔을 때 그걸 뭐 찾아가야겠다라기보다는 일본에 가면은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다 있으니까. 그럼 그 시대에 형님이 되게 딱 가서 일본에 가서 디자이너 보고 이거 진짜 멋있다 막 이랬던 게 있어요? 디자이너 옷? 네, 디자이너 뭐 브랜드 아니면 일본 거? 근데 그때는 이미 유명한 브랜드들이 이미 유명해졌던 시기였어. 뭐 언더커버는 그때도 잘 됐었고, 뭐 넘버9 같은 경우가 지금 그 뭐 솔로이스트라는 브랜드로 지금 뭐 다르게 하고 있지만, 라드 뮤지션이라는 브랜드가 있거든. 들어본 것 같아요. 옛날 일본 브랜드. 근데 지금도 있을걸? 그래요? 라드 뮤지션이라는 브랜드가 있는데, 그 브랜드가 원래 도쿄 컬렉션을 하면서 계속, 그러니까 디자이너 브랜드처럼 옷을 만들었었는데 요새 안 보이네.
근데 있긴 있을 것 같은데. 저뭐 빈티지 이렇게 찾아보다가 라데미션 본 것 같아요. 넘버나인도 사실은 옛날 빈티지 찾다가 본 거고. 그러니까 넘버나인이 옛날에 약간 디오롬을 사는 사람이랑 넘버나인을 사는 사람이랑 약간 대칭이 되는 브랜드 아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러니까 비슷하지 않냐고? 네. 어. 그러니까 뭐 그 스타일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 브랜드 혹은 이 브랜드 막 고민하다가 제가 알기로 넘버나인이 조금 더 싸가지고 넘버나인을 많이 샀다. 아 그런 그래.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는 나도 그 정확한 그 이유를 잘 모르겠는데 일단 디오롬 핏이 쫄쫄이었잖아. 그냥 거의 뭐 스키니잖아요. 쫄쫄쫄쫄이. 네. 근데 일본 브랜드의 모든 옷들 쫄쫄쫄쫄이었어. 근데 일본 사람들의 체구도 정말 작았어. 지금도 작은 사람 많지. 지금도 작은 사람도 많지. 뭐 큰 사람도 있지만 어쨌거나 슬림한 느낌이 많잖아. 근데 그 슬림한 핏이 거의 그렇게 만들지 않는 브랜드가 없을 정도로 모든 옷들이 다 되게 작았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 맨즈노드나 일본 스트릿 룩을 보면 거의 다 애들이 다 거의 50kg대 몸무게의 남자애들이 다 붓게 입고 다니고 약간 이런 스타일이 되게 많았거든. 그래서 그게 디오로무 때문인지 아니면 원래 약간 그런 풍이 많았는데 오히려 그러니까 디오로무의 에디 슬림한 옷은 뭐 당연히 이제 게이를 위한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되게 어린 소년의 말라 비틀어진 소년의 그런 모습을 분위기를 갖고 있잖아. 그게 일본을 어느 정도 고려해서 그런 컬렉션을 만들었다라고는 나는 생각치는 않는데 근데 마침 일본 시장이랑 너무 잘 맞는 거야. 그래서 더더군다나 일본 시장에서는 일단 일본에서 탑이 되면 글로벌하게 탑이 되는 시기이니까 지금도 그런가? 그때 패션은 아무튼 그때 일본 패션은 일본의 패션이 되게 어떤 자부심이나 뭐 이런 거가 별로 없었다고 느껴져. 지금까지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일본 사람들이 자기네 색깔을 더 개발시키고 또 자기네들이 바이어로서 엄청나게 강한 지위를 갖고 있다 보니까 자존심도 높아지고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이제 옛날에는 이제 좀 더 굽신굽신하면서 주십시오 했던 시기에서 지금은 자기네들의 대우가 그때 너무 높아졌으니까 오히려 자기네들의 패션의 위상이 높아져서 지금과 같은 이제 브랜드도 나오고 더 좋은 환경이 되고 한 것 같은데 옛날에는 그런 느낌까지는 아니었지. 자국민들은 이제 그러니까 도메스틱 자기 소위 그런 브랜드들은 고분분투하지만 그래도 뭐 나름대로 팬이 있고 한국이 아니라 일본에서 자기 나라에서 그 일본 브랜드들 얘기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저는 사실 언더커버를 예전에 좋아했다가 너무 비싸서 못 사다가 언더커버 너무 비싼 브랜드야? 네. 근데 지금은 또 경제력이 되니까 다시 할만 하더라고요. 요리조리 생각을 해보면은 뭐 세일도 많이 하고 한국에서 또 이제는 인기가 뭐 예전만치 않으니까 제가 거의 재고도 좀 많이 쌓이는 것 같고 그래서 사는데 근데 넘버나인도 그렇고 언더커버도 그렇고 내가 그 백그라운드를 정확히 잘 모르지만 원래 옷가게를 하다가 옷을 만들었나? 아무튼 뭐 그런 식이야. 약간 하라주쿠에서 막 옷가게 하다가 아마 빈티지 샵이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왜냐면 그 70년대 80년대 이때 전 세계 빈티지 제품들을 일본 애들이 쫙 흡수해서 싹 모조리 가져갔거든. 그때 일본의 빈티지 가게들이 엄청나게 흥했는데 그 흔적들이 아직도 남아 있고 뭐 베르베르진이나 뭐 그런 데도 그때부터 다 있었던. 근데 그때 뭐 샵에서 일했던 애들이나 거기서 파견을 이제 너 미국에서 물건 몰래 그러니까 왜냐면 일본 사람들 말고는 미국 사람들은 특히나 그 오래된 재고에 대한 가치를 알지를 못했어. 오히려 골칫덩이였지. 저 창고에 썩어 있는 저 50년대 60년대 리바이스 저 청바지들 저거 어떡하나. 근데 일본 사람들이 와서 사간다고 하니까 너무 좋잖아. 근데 걔네들은
이게 되게 귀한 거예요라고 하고 사면은 이 사람들이 가격을 비싸게 부를 테니까 최대한 그냥 모르는 척. 아 이거 그냥 저희 공장 유니폼 그냥 입히려고 그냥 가져갈게요 해서 막 5,000원 막 8,000원에 막 사온 거지. 근데 그거를 막 일본에 딱 갖고 와서는 이제 뭐 막 몇십만 원 이제 팔고 그러면서 이제 돈을 많이 벌고. 근데 이제 그거 나중에는 이제 미국 사람들이 다 알아차려. 아 이거 귀한 거구나. 아, 많이 사가니까 계속 일본에서 와서. 뭐 여러 가지 사연이 있겠지만 뭐 그런 거야. 일본 사람들은 귀한 뭔가 물건이 있다고 하면 그걸 매거진에 분석해서 알려주잖아. 네. 그러면 뭐 그게 뽀빠이가 됐던 아니면 뭐 다른 매거진이 됐건 매거진에 60년대 리바이스 분석법 대방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스티치 모양에서부터 막 가죽 패치에 이거를 따다다다다다 이렇게 막 해놓는 거야. 그래서 이거의 가치는 얼마고 이거의 가치는 얼마고 막 이렇게 막 설명을 해줘. 그럼 가이드북이 나와. 그러면 이제 원래 전문적으로 몰래 가서 스파이처럼 바잉하던 그런 사람들 말고 이제 일반인들이 그 잡지책을 가슴에 안고 미국의 어디 시골로 그냥 가버리는 거야. 근데 그 미국의 시골에 있는 그 코스트코 할머니한테 여기 리바이스 재고 남은 거 있으면 주세요라고 하면서 잡지 막 보여주면서 까불까불 할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안 거야. 뭐? 이게 일본에서 3만 원에 팔린다고? 그러니까 알게 된 거지. 아무튼 그러면서 일본을 내가 봤을 때는 이렇게 빈티지 마켓에 대한 밸류를 올린 거는 유럽에는 빈티지 시장들이 마켓이 계속 또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옷이나 이런 패션에 대한 빈티지의 가치를 지금처럼 이렇게 만들어 온 거는 내가 봤을 때 일본인 것 같아요. 일본 애들이 그 난리를 쳐서 결국은 이제 빈티지 미국에도 자기네 자국 빈티지에 대한 가치를 파악하고 이제 일본에 뺏기지 않으려는 사람도 뭐 있고 뭐 그랬대. 넘버나인이나 언더커버 그런 브랜드들의 디자인적인 특징 전에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그러니까 근데 그런 부흥기가 있었을 때 네. 거기서 일하던 애들이 분리가 돼서 나온 애들이 뭐 그게 내가 지금 일일이 누군지 나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니고도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고 그리고 쭌다카시도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고 거기서 일하다가 그냥 내 거 만들까? 그래서 뭐 샵 만들고 뭐 그때 막 사람들하고 어울렸던 힙스터들끼리 그럼 소위 말해서 지금 인플루언서잖아 그 사람들이. 그렇죠. 니고도 그렇고 뭐 다카하시도 그렇고 뭐 그 넘버 나인의 그 뭐 미야시타인가 뭐 그 사람도 뭐 엄청 뭐 그렇게 인싸였는지 모르겠어. 근데 그런 관련이 있어. 내가 이 정확한 스토리는 뭐 그 어떤 관계에 어떤 사람이 뭐 누가 해줬고 이런 거는 내가 뭐 그것까지 자세히 기억하지 못하지만 그렇게 하는 사람이 옷을 만든 거야. 근데 그게 점점 인기가 많고 브랜드가 된 거지. 그런 배경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나는 되게 하이엔드 그리고 하이엔드 하려는 시도는 2000년대 초반에 계속 있었는데 이렇게까지 완전히 지금은 어떤 세계적인 디자이너가 됐잖아. 그런 거 정말 그 개인의 위대한 능력인 것 같아. 그거를 뭐 왜냐면 준다카시 같은 언더커버 같은 경우는 그 꼼데가르송의 레이가 쿠보가 어떻게 보면은 거의 소속하다시피 해서 약간 좀 밀어주는 느낌이기도 하고 뭐 미야라 야스히로가 됐건 이런 사람들도 사실은 소위 그냥 일본의 도메스틱 브랜드의 디자이너였지만 지금은 글로벌한 느낌이잖아. 일본이란 나라의 위상이 높아지다 보니까 딱 그렇게 된 것 같아. 말씀은 응? 그런 브랜드들은 그게 약간 빈티지 기반으로 뭔가 본인들의 재해석을 한 건가요? 그러면? 느낌적으로 보면 이제 와서 형이 디자이너로서 바라보는 느낌은? 내가 일본 브랜드 중에 뭐 꼰대, 요지, 몇몇 이런 브랜드 빼고 대부분의 브랜드들은 알기 쉬운 옷들이 많아. 그러니까 아무리 뭐가 아방하고 변형하고 뭐 이것저것 해도 이게 이 옷이구나라고 되게 쉽게
아니 그러니까 옷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모를 수도 있지만 네. 이제 옷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아 이게 이 느낌이구나라는 베이스를 왜냐면 일본 애들은 되게 크리에이티브하고 창의적인 부분이 뭐 한국 뭐 전 이거는 뭐 나라를 따지긴 좀 그런데 뭐 있겠지만 형이 막 생각하는 느낌이 있는 거잖아요. 그냥 내가 받았던 느낌. 근데 기본적인 어떤 되게 원론적인 거에 기대고 싶어하는 경향이 되게 많아요. 나는 꼼대 옷 같은 경우는 잘 모르겠어. 뭐 이게 옷인지 아닌지도 모르겠는 옷들이 좀 많긴 하잖아요. 뭐로부터 나온지 잘 모르겠어. 아, 그래서 멋있고 재밌고 그런데 뭐 언더커버가 됐건 뭐가 됐건 아닌 것도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이것들을 기반으로 뭐 락을 섞거나 뭐 어떤 거를 녹여내거나 흘리거나 섞거나 해서 이런 느낌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들이 좀 흐름이 보이거든. 언더커버는 좀 그런 편이야. 약간 친숙한 느낌인데 조금 신선한 느낌이네요. 친숙한데 약간 다르다. 아 친숙한 걸 엄청 크리에이티브하게 표현한다고 생각해. 그건 언더커버가 그런 것 같고 그리고 솔로이스트도 그런 것 같아. 솔로이스트도 뭐 빅토리안 시대가 됐건 유럽 중세의 어떤 무드가 됐건 아니면 또 현대적인 어떤 걸 됐건 알고 있는 거를 섞어. 근데 아예 난해한 느낌은 아니야. 근데 그거를 테크닉적으로나 아니면은 되게 본인의 어떤 장기를 드러내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 이걸 했네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 이거 뭐야 할 수 있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아 이거를 이렇게 틀어가지고 이렇게 했구나 해서 이렇게 튼 거 자체가 컨셉인 거야. 그렇죠.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뭐 샤넬 자켓이라는 되게 기본적인 어떤 트위드 자켓 형태가 있다라고 하면 그거를 이렇게 틀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그 사람은 이걸 트는 거지. 근데 튼 그 테크닉이 멋있어. 그게 웨어러블 하던 웨어러블 하지 않던 뭐 그거를 추종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걸 하는 것 같긴 한데 일본 브랜드들의 느낌들이 약간 그러니까 일본 브랜드라기보다 일본 디렉터들의 성향이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내가 느꼈을 때는 일본 그래서 기본적으로 퀄리티가 좋고 디자인의 완성도가 괜찮은 것들이 많은데 그게 기본적인 어떤 베이스 있지. 그게 어떤 특정한 오리지널 그 오리지널에 기대고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나오는 디자인인 것 같아. 그래서 가끔 뜬금없이 뭐 그게 북유럽이 됐건 아니면 뭐 이태리가 됐건 정말 바보 같은 디자인이 나오는 거 있잖아. 오히려 그런 게 더 재밌을 때가 있는 거야. 맞아요. 도대체 원인을 알 수가 없는 그런 디자인이.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 중에 딱 공감 가는 게 사카이나 칼라 같은 거 제가 막 보면 예쁘다 막 하는데 비슷한 느낌이 났거든요. 아 저거는 여기에서 이런 걸 했네, 여기서 그래. 이걸 했네. 근데 꼰대는 이게 뭐야 도대체? 이거 뭐야? 약간 이럴 때가 있어요. 근데 꼰대 라인도 너무 많으니까 사실은. 주냐 와타나베는 특히 주냐 맨은 알기 쉬워. 어떤 아이템을 그 주냐 와타나베 맨만의 그 코드만 입력하면 그것이 그렇게 변하는 느낌이야. 뭔지 맞아요. 알겠지? 맞아요. 이 옷이었는데 주냐 와타나베 필터를 거치면 필터를 이 거치면 옷이 이렇게 돼. 그런 게 딱 그 느낌인데 그게 참 나는 그게 선호하는 취향이 아니거든. 패치워크를 막 했어. 근데 이걸 리바이스 LBC에서 했으면 정말 리얼하게 했을 텐데 너무 새 거 같아. 주냐 와타나베에서 패치워크 한 거. 근데 그 사람이 그게 새 거 같다고 어색하다고 하는 걸 본인이 모를까? 당연히 알지. 근데 그 새 거 같은 느낌의 어색한 패치워크가 오히려 그 사람의 시그니처인 것 같더라고. 맞아. 내가 느꼈을 때는. 막 이렇게 꼬고 저렇게 꼬고 레트로나 빈티지에서 갖고 온 것들을 다 넣었는데 핏은 또 너무 또 이상해. 근데 그걸 잘 고치질 않아. 약간 그러네요. 그러니까 새 옷을 기우고 새 옷을 조립한 느낌이 좀 있죠. 그래서 사실 그게 빈티지를 좋아하는 느낌에서는 사실 그게 좀 어색하잖아. 나도 처음 봤을 때 되게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거 보니까 아 그냥 이게 이 사람의 이 친구의 주장하는 그냥- 바인가 보다. 훨씬 어른일 걸? 형님 일본 갔을 때 그럼 제일 처음 산 옷 뭐 이런 거 좀 기억나세요? 일본 가서 처음 산 옷? 네. 기억 안 나. 아니면은 일본에서 산 옷 중에 되게 애정했거나 막 되게 좋았던 그런 것도 있어요. 일본 브랜드들. 나는 일본에서 사는 옷들은 다 구제 세컨핸즈밖에 없어가지고. 아 진짜요? 음. 새 옷은 별로. 내가 새 옷을 사는 일은 거의 없어. 내가 어릴 때 어릴 때도요? 민트에 있는 그 아카이브에 있는 것들 있잖아. 네. 그런 것들은 다 유럽에서 산 거야. 음. 일본에서는 사기가 힘들었어. 그냥 눈으로 보시고 많이 했지만 응. 구매를 친 경험은 별로 없네요. 지금 언급한 디자이너. 일본에서? 네. 응. 나 언더커버 되게 멋있는 자켓 민트에 있는데 그러고 보니까 그거 사진도 안 찍었네? 궁금하다. 그거 너가 산 마르지엘라랑 비슷해. 아. 미군 야상들을 다 섞어놓은 야상 자켓이. 멋있겠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그냥 마르지엘라 아이디어야 사실은. 그렇죠. 그 언더커버라고 써 있어서 언더커버지만 마르지엘라 붙어 있으면 완전 마르지엘라 옷 같아. 그런 것도 있고. 언더커버 데님. 언더커버 데님은 멋있었어. 왜냐면 데님의 생산 기반이 일본이 워낙 좋았는데 뭐 지금도 그런가? 언더커버 데님 이 무릎에 번개 마크 있는 거 알아? 그 여러 가지의 번개 마크가 있죠. 여러 가지의 번개 마크가 있어? 네, 뭐 보면은 여기 포켓에도 있고요. 요새는. 그래? 네. 나는 그냥 리바이스의 레드탭처럼 언더커버의 청바지엔 항상 무릎에 옛날에는 항상 이 번개 자수가 있었거든? 지금 번개가 여기저기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 그걸 바꿨다고? 아니,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아무튼 이따 한번 올라가서 봐봐. 아무튼 네. 그 위치에 번개가 있는데 그때 데님들 중에는 정말 지금 아마 이거 아카이브 뭐 그레일 같은 데서 아마 엄청 비싸게 팔리는 바지 하나 있을 거야. 시작부터 끝까지 몇십 번의 덧댐을 한 것 같이 다다다다다 모든 부위가 다 덧대져 있는 그런 바지가 하나 있어. 와, 그거 처음 나왔을 때는 진짜 막 일본 매거진에서도 막 예술 작품이다 하고 막 되게 많이 찍었었는데 그거 꼬르소코모에서도 팔았어. 그러니까 그때 이제 언더커버 유럽에서도 팔았으니까. 내가 디자이너 옷을 많이 산 매장은 꼬르소코모야 사실은. 내가 이태리 있을 때. 일본에 가시니까 이제 일본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오긴 했는데. 일본은 그냥 먹으러 가는 거지. 난 일식을 좋아하니까. 그 프레시하고 깔끔한 거 맨날 얘기하시는 거.